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를 준비하는 금태연구소의 박종현입니다. 지난 연말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국내 증시가 2월 들어서는 큰 폭의 변동성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지난주에 금은 가격의 폭락세에 이어 지난주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세를 보임에 따라서 위험자산 전반의 변동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는 크게 반등하면서 다시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요. 최근 국내 증시의 변동성 확대가 단순히 상승 추세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조정인지 아니면 추세 전환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인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요일에 만나는 이슈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 시장 흐름 좀 살펴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 국내 시장이 모처럼 만에 큰 폭의 조정을 보였는데요. 코스피가 마이너스 2.59% 그리고 코스닥이 무려 5.9% 즉 6%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는데 작년 연말 이후에 사천선에서 살짝 쉬어가다가 지지난주까지 2월 4일 기준으로 5,300까지 내리 달렸으니까 1월 달에 보여줬던 아주 가파른 상승에 비춰보면 최근의 하락이 상당히 조금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는데요. 다만 차트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워낙 지수의 레벨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의 변동성은 어떻게 보면 좀 감수해야 되는 좀 영역에 온 게 아닌가 싶고 여전히 코스피가 5천선에서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이 코스닥은 또 1000선을 지키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상당히 그 가파른 상승을 다시 재개했거든요. 이제 주간 단위로는 나스닥이 마이너스 1.8% 하락을 했긴 했지만 다우가 2.5% 플러스를 보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나스닥이나 S&P도 지난주 금요일 날 모두 2%에 육박하는 상승세를 보였고 특히나 한국 시장에 영향을 주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또 엔비디아 이런 AI 관련된 반도체 섹터들의 주가 상승이 다시 금요일날 이제 큰 폭의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국내 시장도 월요일날 시장은 다시 조금 상승장으로 좀 시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일단은 저는 이제 오늘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일방적인 상승을 보이다가 지금 변동성을 크게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의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변동성 장세 이후에 이제 향후의 시장 방향은 어떻게 될 거냐. 이른바 변동성을 보이면서 기술적인 과열을 해소하고 다시 상승을 재개하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이게 이제 상단, 즉 정점을 완성하는 건지 그래서 추세가 바뀔 수 있는 건지 결국은 그게 제일 항상 우리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 것들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 변동성이 커진 거에 대한 의미를 조금 물론 첫 번째, 두 번째 좀 연결되는 얘기긴 한데 이거를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첫 번째 얘기에 대해서 하려면 이제 그 이전에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금 가격, 은 가격이 이미 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사실은 전체적인 위험 자산의 어떤 조정 압력들이 커지는 모습들의 이제 전조 현상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금 가격도 지금 이미 금 가격이 한 주 전에 먼저 우리 코스피 전에 조정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이제 금 가격은 1월 말에 5,600달러에서 고점을 찍고 지금 4,500달러까지 왔다가 이제 다시 조금 반등을 좀 하긴 했는데 어쨌든 얘도 역대급 변동성 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이제 은 가격은 훨씬 심하죠. 변동성이 지금 이제 금으로 지금 보여드렸는데 은 가격으로 놓고 보면 훨씬 변동성이 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는 이 변동성의 어떤 주인공이 이제 이 코인 시장으로 넘어간 듯한 지난주 보게 되면 코인 시장이 무려 조금 어제 오늘 좀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코인이 한 11%, 이더리움이 15% 가깝게 상당히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게 지금 공통적인 게 뭐냐면 마땅히 뭔가 이 조정의 이유를 좀 찾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은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CME 거래소가 증거금을 높이면서 결국은 이제 높아진 증거금을 이렇게 뭐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자산들을 좀 팔아야 됐고, 또 중국의 투기자본들이 이제 매도를 하면서 이게 마진콜과 강제 청산으로 이어져서 이게 이제 은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주식 비트코인 전체에도 이제 뭐 현금화에 대한 어떤 욕구가 높아졌다,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은에 대한 증거금 높인 거는 뭐 그 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물론 이제 배경이 되긴 했지만, 그렇으면 그 증거금 높인 그날 바로 빠졌어야 되는데 며칠 있다가 이제 시장이 반응했다라는 측면에서 결국은 과한 흔히 말하는 투기적인 배팅들이 이제 유입이 됐다가 전체적으로 단기적으로 과열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조정되는 과정에서 이런 뭐 증거금에 대한 상향이라든가 또 뭐 중국계 자금의 매도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충격을 준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결국은 전반적인 그 위험 자산의 상승세가 매우 가파르게 진행이 돼서 이른바 단기 과열 국면에 온 거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좀 필요했는데 그게 상승의 폭도 가팔랐기 때문에 하락 조정도 상당히 가파르게 나타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또 거기에 마침 트럼프가 케빈 워시를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을 했는데 케빈 워시의 성향에 대해서 지금 시장은 명확하게 잘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고 있다기보다는 이제 좀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케빈 워시의 기본 성향이 예전에 2008년, 2009년도에 케빈 워시의 어떤 행적을 감안해 보면 이 양반은 양적 완화에 대해서 상당히 알레르기성 민감하게 거부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고, 금리 정책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 연준의 역할이 너무 비대해졌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를 낮춘다 하더라도 양적 완화의 규모를 줄여버리면 이게 실질적으로는 유동성을 흡수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이게 오히려 자산시장에는 이제 부정적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건데, 아직은 케빈 워시가 뭐라고 한 얘기가 없잖아요. 근데 일단은 이제 이른바 약간 어떤 충분히 그 조정의 빌미는 될 수 있는 모든 위험자산들이 가파르게 상승한 데다가 마침 케빈 워시가 되면서 약간 울고 싶은 아이 뺨 때려준 느낌? 이제 저는 좀 그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당분간은 시장 변동성이 좀 커지겠죠. 지금 지난주 금요일날 한국 시장이 이제 좀 양봉을 보였고,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장이 상승세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날 장은 다시 상승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정고점 부근에서는 계속해서 좀 저항이 있는 기술적으로 조금 쉬어가는 그런 구간에 이제 충분히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변동성 커진 부분들은 그만큼 시장이 그동안에 과열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식혀주는 그런 이른바 조정 과정이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다. 근데 이게 막 하루 이틀에 그냥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조금 뭐 빠르면 가격 조정이 있으면 빨리 끝날 건데, 뭐 지금처럼 가격이 크게 빠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좀 횡보하는 모습이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코스피가 3,000선 넘을 때 거의 한 2달 정도 조정 과정이 있었고, 4,000 넘었을 때도 한 2달 정도. 그러니까 아마도 뭐 이번에 2달일지 모르겠지만 3,000선대, 4,000선대 둘 다 2달 정도 이렇게 횡보 박스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5,000선에 왔었을 때도 뭐 1월, 2월 이 정도 횡보하거나 변동성 장세 보이는 거는 뭐 너무 자연스러운 수순 아니냐. 그리고 특히나 연준이 일단은 파월 의장이 5월 달까지는 지금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낮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시장 당분간 좀 변동성 흐름 보이겠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인데, 결국은 이제 연준 의장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이제 이 양반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기까지는 약간 이제 그 터널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변동성이 좀 보일 텐데,
이제 그 이후의 시장은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이제 결국 이게 관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아직은 완전히 위험자산의 상승세가 끝났다고 보기에는 좀 이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이제 지금 시장이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도 캐비넛이가 등장을 하면서 오히려 글로벌 통화 정책의 완화 강도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 양반은 오히려 뭐 금리는 낮출지 모르더라도 양적 완화를 줄이게 되면 연준의 보유자산 규모가 줄어들면서 이게 시장의 유동성을 오히려 흡수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 어떤 우려감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명확하게 해소되기 전까지는 시장은 조금 와리가나는 모습을 보일 텐데, 저는 왜 그 이후에 다시 상승 흐름을 그래도 보일 거라고 생각하냐면, 지난주에도 제가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케빈 워시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정치적인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트럼프도 얘기를 했지만, 아마 면접 볼 때 뭐 그런 얘기도 했겠죠. 뭐 트럼프가 단순히 금리 정책에만 국한되지 않았을 거고, 뭐 너 과거에 보니까 이런 양적 긴축에 양적 완화에 대해서 상당히 좀 반대였던데 그럼 너 매파 아니냐, 최근에 비둘기파 인척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흔히 말하는 성분 조사를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게 트럼프가 생각했을 때 조금이라도 좀 자기하고 결이 안 맞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 지명 안 했겠죠. 근데 이제 지명을 했다는 얘기는 뭐 둘 중에 하나겠습니다. 뭐 케빈 워시가 트럼프 앞에서는 자기는 원래 매파인데 비둘기파 인척 했다던가, 아니면 본인도 정말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진짜 트럼프 말 맞다나 이 AI가 이끄는 생산성의 혁명이 연준으로 하여금 저금리를 조금 더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그린스펀 재임 시절을 얘기하면서, 그린스펀도 당시에 통화정책을 펼 때 데이터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직관적인 아이디어를 봤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보면 통화 완화 기조를 더 이어가도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당장은 지금 확인이 안 되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좀 경계하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결국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5월 달에 파월이 이제 물러날 거고, 아마 케빈 워시는 3월 달 정도에 그 청문회를 거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청문회 때 뭔가 좀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케빈 워시에 대해서 좀 너무 긴장하고 우려했구나라는 게 밝혀지면 되고, 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면서 지금 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구나, 여전히 완화 기조를 강화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이 생기게 되면 요 우려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완화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번 주에 중요한 경제 지표 두 가지가 발표가 됩니다. 하나는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의 물가 지표인데, 최근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좀 심상치가 않아요. 지난주에 지금 여러 가지 고용 지표들이 발표가 됐었는데, 뭐 예를 들면 지난주에 뭐 졸트 보고서도 발표가 됐었고, 그 다음에 해고 건수도 발표가 됐었는데, 뭐 지난주에 발표했던, 그 다음에 실업수당 청구 실적까지 대체로 미국의 고용 지표들이 다 부정적으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번 주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가 이제 관건인데,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뭐 살짝 뭐 좋아지는 쪽에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달이 5만 건이었는데 이제 7만 건으로 좀 늘어나니까 조금 이제 고용 지표가 좀 좋아지는 국면에 좀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최근에 미국의 고용 지표, 속도성 지표를 보게 되면 분명히 좀 둔화되고 있는 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이제 미스매칭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현재로서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에 따라서 지금 이제 이민 노동자들이 쫓겨나면서 이제 일자리가 늘어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자르기도 지금 뭐 어려운 상황. 그런데 어느덧 생산성이 지금 늘어난다는 얘기는 차츰차츰 AI를 통해서 이제 미국의 고용 시장도 이 AI를 통한 고용의 대체 효과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보면 전체적인 고용 시장의 방향은 어쨌든 둔화되는 쪽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뭐
케빈 허쉬가 아무리 매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고용시장 안 좋아지게 되면 당연히 다시 통화정책은 완화 쪽으로 좀 기울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핵심인 게 사실은 미국의 이제 물가 지표죠. 미국의 물가 지표가 지금 어떻게 나올 거냐가 이제 관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미국의 물가 지표를 보게 되면은 전월비로는 헤드라인 CPI 기준으로 0.3%여가지고 계속 높은 수준이긴 한데, 전년동월비가 보면은 2.7에서 2.5로 떨어지는 그림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미 몇 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었어요. 미국의 고용 지표의 단기적인 흐름은 1, 4분기까지는 기저효과에 의해서 물가 지표 떨어질 거다. 그 다음에 2, 4분기 지금 다시 올라갔다가 3분기 다시 떨어지는 이런 약간 레인지 바운드의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제 예상으로 물가 데이터가 가장 낮게 나오는 게 2월 달 물가입니다. 2월. 그러니까 2월 물가는 3월 중순에 나오거든요. 지금 요번 주 나오는 물가는 1월 물가고, 그래서 지금 2월 물가가 제 추산으로도 2.5 아니면 2.4예요. 지난달이 2.7이었거든요. 그래서 궤적상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작년에 한 9월인가 3% 찍고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전월비로 보면은 0.3%니까 이거 연유로 하면은 뭐 3%대인 걸로 보일 수는 있지만, 전년동월비 물가가 어쨌든 낮아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물가에 대해서 뭐 1~2 달 정도까지는 이제 크게 뭔가 우려할 것 같지는 않고, 물가 지표가 2% 중반 밑으로까지 떨어지네, 다시 내려오네 라고 하면은 이제 물가에 대해서는 크게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물가가 높지는 않는네, 그리고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처럼 AI에 따른 생산성 효과가 나타나고 있네, 이러면서 제가 봤을 때는 긴축에 대한 우려들이 조금 진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최근에 변동성 확대되는 구간들이, 이게 이제 뭐 어느 정도 상승 추세의 끝을 얘기하고 다시 하락 추세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말 그대로 변동성 구간인 것 같고, 지금 케빈 허쉬가 취임을 하게 되면 현재로서는 아마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재개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장 입장에서는 여전히 유동성 장세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를 얘기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지난주부터 이 금은 가격의 하락으로 촉발된 부분들은 뭐 어느 정도 좀 점차 안정화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코인 가격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약간 뭐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하고 좀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코인 가격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도 드는 거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문가들도 답을 잘 못 내놓더라고요. 뭐 옛날에는 뚜렷한 어떤 악재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마땅히 그런 것도 없었고, 특히나 이제 지난주 말에는 빗썸이 또 사고까지 쳐가지고 그 부분들이 이제 같이 좀 맞물렸던 것 같은데,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정확히는 모르긴 해도 요즘 양자 컴퓨터가 상당히 많이 이제 상용화 단계에 이르면서 이 비트코인의 암호를 뚫어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인 쪽으로도 역시 기관의 ETF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얘도 과하게 좀 올랐던 거 아니냐.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코인 시장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우상향을 이제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항상 뭐 이 정도의 변동성은 뭐 없었던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것도 자연스럽게 시장이 뭐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이제 겪는 약간 뭐라고 하야 되나요? 그냥 성장토 같은 거지 않나. 그래서 결국 전체적으로 최근에 위험자산의 변동성이 좀 커지긴 했지만 아직은 이 상승 랠리가 끝났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어 보이고, 이번에 특히나 위험자산 위주로 조정을 받았던 계기가 됐던 게 다 케빈 허쉬가 선임된 이후에 이 케빈 허쉬가 비둘기가 아니라 매파던데 그러면 정책 기조 바뀌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들을 좀 반영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우려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기후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오히려 하반기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좀 재개를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최근에 그 환율이 다시 1,470원까지 올라갔는데 결국은 뭐 전고점 정도 수준에서는 계속 고점이 어느 정도 형성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보면은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11조를 매도했거든요. 우리 시장에서. 지난주에만. 지난달에 2조 정도,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했던 거 보면 거의 한 13조 정도 매도를 했는데, 야, 개인이 14조를 받아내면서, 상당히 이 수급상에서 이제 좀 어느 정도 그 안정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일단은 현재 정부 정책의 기조가 이제 부동산 시장에 있는 그 부동자금들을 이제 이런 주식시장으로 이렇게 모으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약발이 좀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선거 때까지는 미국이든 한국이든 어쨌든 지금의 분위기를 이어가려고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벌써부터 시장이 다 상승의 여력을 다했다고 얘기하기에는 조금은 좀 이른 감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3차 상법 개정안 뭐 지금 통과시키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주가가 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위주로 좀 올라왔는데 여전히 밸류에이션 상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싸거든요.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워낙 막 몇 배씩 늘어나가지고 오히려 PER이 작년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뭐 10만 원대, 11만 원대 있을 때보다 지금 15만 원 있을 때가 더 PER이 낮아졌습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를 감안해 보면 아직은 끝이 아닌 것 같다. 다만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는 섹터별로 조금 밸류에이션 부담이 큰 거는 저는 조금은 포트는 조정은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어느 정도 그 이익 모멘텀이 있는 반도체는 여전히 밸류에이션 싸지만 예를 들면 방산이라든가 또 로봇이라든가 이런 쪽들은 일부 기업들의 경우에는 또 너무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커진 건 있으니까 그거는 저는 좀 올라오면 지금은 이제 이른바 기존의 주도 섹터 내에서도 조금씩 밸류에이션에 따라서 일부는 차익 실현과 포트폴리오 조정이 좀 필요한 기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이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시장이 좀 올라오면 조금씩 해주면 된다. 지금 지난주에 뭐 크게 흔들린 듯 했지만 아마 시장은 다시 좀 올라올 가능성이 크고 앞서 했던 것처럼 이번 주에 미국의 주요 지표들을 확인해 보면 그렇게 크게 시장의 우려감들이 더해질 것 같지는 않다. 그 다음에 하반기 뭐 미국의 금리나 감안하면 저는 아직은 조금 더 랠리가 남아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을 이용하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하반기는 조금 현재로서는 저는 좀 보수적으로 보는데 아직 상반기 지금 2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1분기, 2분기까지는 충분하게 더 좋은 가격에서 차익 실현할 수 있는 좀 기회를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조금 지켜봐야 할 거는 그 최근에 이제 AI 쪽이 워낙 그 뭐 성장 속도와 이 발전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제 이른바 그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어떤 기업의 수익 모델 자체를 잠식하는 거 아니라는 좀 우려도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역시 또 이제 좀 옥석이 가려지는 부분인 것 같고 지난주에 보게 되면은 실제로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고 좀 반등하긴 했지만 이 부분은 좀 걱정이 되긴 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대체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AI 관련돼서 이제 AI 산업 전체는 뭐 계속 발전하겠지만 이른바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수익성 우려 이제 이런 거에서 가장 선두의 우려에 있는 게 오라클이거든요. 또 오라클이 최근에 엄청나게 또 채권 발행을 또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오라클의 주가를 보니까 지금 이래요. 지금 쭉쭉쭉 빠지고 있거든요. 최근에도. 그래서 분명히 지금은 단순히 이제 AI 관련된 모멘텀으로 AI 관련된 산업만 다 좋아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지금은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 중에서 정말로 수익성 확보하지 못하는 기업들의 주가는 현재로서는 좀 별 볼 일 없을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오라클처럼 엄청나게 투자는 많이 했는데 이게 본전도 못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은 시장에서 철저하게 좀 배척당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에서도 정말 AI에 의해서 잠식될 수 있는 쪽들은 아마 상당 부분 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 AI 관련된 산업들이 발전하면서 이 메모리와 HBM의 수요는 계속 또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상당히 좋은 현재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우려들이 생기긴 했지만 이게 당장 뭐 디램에 대한 수요, HBM에 대한 수요 둔화로 지금 이어질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래서 아직은 삼전 하이닉스가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그렇게 많이 팔았지만 뭐 아직은 뭐 여전히 좀 견조한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이제 최근에 분명히 이번 변동성이 생겼다라는 부분은 과하게 올라온 부분들은 분명히 좀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과하게 높아진 것들은 저는 조금은 줄여놓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싶고, 지금 이제 주식 비중을 거의 다시 맥스로 채웠던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줄여가는 그런 스탠스를 좀 보여야 되지 않나. 이제 상반기 정도로 봤었을 때 이제 다시 뭐 저는 조금 더 이제 시장은 다시 올라간다고 보니까 이제 정고점 수준 올라갈 때부터는 조금 이제 시장을 이제 올라오면 좀 줄이는 정도 기회로 좀 보는 그런 관점의 변화들도 좀 필요하다. 뭐 지금 당장부터 할 필요는 없지만 뭐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요일에 만나는 이슈 분석, 최근 변동성이 부쩍 높아진 금은 가격, 또 비트코인, 그리고 국내 주식까지 최근에 변동성 확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리고 변동성 확대 이후에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리고 또 이에 대한 우리의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간단하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뭐 시장이 또 빠르게 이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또 상황들이 좀 바뀌게 되면 또 그런 부분들 바로바로 여러분들께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날씨가 오늘까지 좀 추웠던 것 같고 조금 이번 주부터는 이제 날씨가 좀 풀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 이제 겨울이 다 끝물에 와가니까 마지막까지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일요일에도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주 일요일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